잠들기 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면의학센터가 12년간 60대 이상 일 247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그 습관이 오히려 새벽 3시마다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치매 위험을 2.7배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잠깐, 제가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 그게 위장도 쉬게 하고 혈당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깨는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재료 7가지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푼도 안 듭니다. 비싼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12가지입니다. 첫째, 새벽 3시에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뇌가 밤에 하는 일입니다. 셋째, 불면증이 왜 치매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넷째부터 10째까지는 천연재료 7가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11째는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는 저녁 루틴이고요. 마지막 12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3시에 꼭 깨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잠이 드셨는데 새벽 2시,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쏟아집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없습니다. 서울 사시는 65세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퇴직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새벽마다 깨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깨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화장실과 상관없이도 깨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깨면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녁 공복이 건강에 좋다는 건 낮 동안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밤에,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의 73%가 공통적으로 야간 혈당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73%입니다, 여러분. 거의 10분 중 7분입니다. 왜 공복이 새벽 각성을 일으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뇌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낮보다 더 바쁘게 일합니다. 자는 동안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2%입니다. 뇌무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2%를 가져갑니다. 뇌가 밤에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첫째, 낮에 배우고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둘째,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빼냅니다. 이 물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셋째, 낮 동안 손상된 뇌의 세포를 회복합니다. 이 3가지 작업에 엄청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뇌는 밤새 이 연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드실 때쯤에는 이미 간의 연료 탱크가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벌써 4시간 공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드시면 새벽 2시에서 3시쯤 연료가 바닥납니다. 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 연료 경고등이 갑자기 켜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긴장하시죠? 주유소를 찾아야 하니까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뇌는 즉시 비상모드로 전환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걱정거리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새벽 각성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한 번 분비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김철수 선생님도 꼭 그러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머릿속이 갑자기 또렷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다시 잠드시려고 해도 잘 안 드셨다고요. 이건 우리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면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65세 이상일 247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2.7배입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위험도 1.9배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1.8배 올라갔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기억하시죠? 이 물질은 뇌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하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깊은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이다 보면 치매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 이걸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뇌에 경보가 울리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 중 만성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거의 10분 중 4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74%는 이 문제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자식 키우랴, 일하랴, 평생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사셨는데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상식 하나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고 계시다니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꿀과 소금 조합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가 강력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드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왜 꿀일까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우리 간에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채워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비율로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간의 연료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뚝 떨어지는 일반 설탕과는 다릅니다. 꿀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꿀 속에 있는 천연 당분은 뇌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활성화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소금을 넣을까요? 소금, 특히 천일염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이걸 보충해줍니다. 잠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하면 혈압을 걱정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따가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 꼬집 수준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나트륨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사시는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게 이번 봄이었습니다. 첫날은 반신반의하시면서 드셨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또 깨셨는데 이상하게 가슴 두근거림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아침까지 뒤척이셨는데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이 이런 효과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골프 치러 나갈 때도 이제 다리가 가뿐합니다.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잘 주무셔야 낮에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실 수도 있고요. 가족들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꿀과 소금 조합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1컵 정도의 생꿀 1스푼을 넣고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세요. 천일염은 굵은 천일염이면 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침 30분 전에 천천히 드십시오. 원샷으로 마시지 마시고 5분에 걸쳐 조금씩 드십시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 천연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열 처리된 꿀은 효소가 파괴되어서 효과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 생꿀 또는 천연꿀이라고 표시된 것을 고르세요. 한 병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타트체리와 소금 조합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1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잠깐, 멜라토닌에 대해 조금 설명드릴게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어두워지면 분비되고 밝아지면 줄어드는 우리 몸 수면 시계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게 꼭 그냥 두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멜라토닌을 보충할 방법이 있습니다. 타트체리가 그 방법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만성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타트체리 주스를 매일 마신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84분입니다. 1시간 24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약 없이요. 여기서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60대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이 급해서 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전립선 때문이거나 방광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혈당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일염에 있는 미네랄들이 야간 소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이뇨 호르몬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십시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이신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불면증 이야기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3-4번씩 가시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타트체리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열흘쯤 됐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딱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밤에 잘 자요. 아들한테 이 방법 알려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타트체리 농축액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타트체리 주스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올리브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와 소금 조합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1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반복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 지방이 도움이 될까요? 연료 종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소모도 빠릅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훨씬 오래 갑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스페인 하엔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성분이 뇌의 미세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일반적으로 미세한 염증이 발견됩니다. 염증이 신경 전달을 방해해서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이신 퇴직 교사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저녁에 뭔가를 드시는 게 항상 걱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혈당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은 아침까지 쭉 주무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유를 취침 전에 먹으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올리브유나 요거트 어느 쪽을 드실지는 입맛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싫으신 분들은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수면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조합입니다.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으깨거나 토마토 주스를 따뜻하게 데워서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가바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처럼 뇌의 과활성을 잠재워줍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시는 분들, 걱정이 밀려와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할까요? 체온과 수면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유도됩니다. 이걸 신체 체온 하강 효과라고 합니다. 찬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꼭 따뜻하게 드십시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66세이신데 약사 출신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남편분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이런저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많아지셨다고요. 약사 출신이셔서 수면제에 대해 잘 아시다 보니 처방받기도 꺼리셨습니다. 토마토즙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후 2주가 지나자 생각이 많아지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바가 뇌의 과활성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약 없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약사인 제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자,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꿀과 소금은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워줍니다. 둘째, 타트 체리와 소금은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은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넷째,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은 뇌를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3가지 남아 있습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사과 식초와 소금 조합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 식초 특유의 신맛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조합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종아리에 쥐 나는 것 겪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는 느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식초는 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사과식초 속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취침 전 사과식초를 먹였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2% 낮아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 각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8세이신 식당 자영업자분인데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한 달 넘게 이 조합을 하신 지금은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혈당도 전보다 안정됐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초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아침이 달라졌어요. 손주들 밥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고요. 6번째 방법입니다. 그린 키위와 소금 조합입니다. 잘 익은 그린 키위 1개를 으깨서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가 신맛이 있는데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이 있는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4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총 수면 시간도 13% 늘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수면 효율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왜 키위가 이런 효과를 낼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키위의 신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마그네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할머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68세이신데 오랫동안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저녁에 드실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위는 소화에도 좋습니다. 키위에 있는 악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말머니는 저녁에 키위와 소금을 드시면서 소화도 편해지고 수면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다가 두세 번 깨셨는데 지금은 거의 안 깨신다고요. 할머니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알려줬습니다. 7번째 방법입니다. 파인애플과 소금 조합입니다. 신선한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잘게 썰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파인애플 특유의 아린맛 드셔보셨죠? 소금이 그 아린맛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훨씬 맛있어집니다. 파인애플의 비밀이 있습니다. 2013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2.7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수면 호르몬이 거의 3배가량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도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효소인데 소화가 잘 되면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저녁에 뭔가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인애플이 이런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76세이신데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뼈 건강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하고 계십니다. 파인애플에는 망간이 풍부한데 망간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위한 식품이 동시에 뼈 건강도 도와준다니 일석이조입니다. 백할머니는 파인애플과 소금 조합을 2주 실천하신 후 자다가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아직 골다공증이 낫지는 않았지만 잠을 잘 자게 되니까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은 통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7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소금,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타트체리와 소금,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셋째,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 밤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새벽각성이 반복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뇌를 진정시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사과식초와 소금,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여섯째, 그린키위와 소금, 세로토닌을 보충합니다. 일곱째, 파인애플과 소금, 멜라토닌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7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전히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평일에는 꿀과 소금 조합을 기본으로 하시고 주말에는 키위나 타트체리를 시도해보세요. 증상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시면 사과식초, 생각이 많으시면 토마토즙, 멜라토닌을 확 높이고 싶으시면 파인애플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원칙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일 조합은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음료로 드시는 것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온 하강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을 쓰세요.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포함한 7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정제염은 순수 나트륨만 있어서 미네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저녁 루틴입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실천하고 계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잠드시게 되니까요. 드실 때는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빨리 드시면 포만감이 덜해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가벼운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취침 30분 전이 핵심 시간입니다. 이때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조합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따뜻하게 준비하시고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급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취침 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더 길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최적입니다. 너무 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에어컨이 없으신 여름에는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하루 변화를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밤은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새벽 내내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은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한 번 깨셨지만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셋째 날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기분이 뭔지 아세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잘 잔 것 같았어요. 골프 치러 나가는데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왜 3일이 걸릴까요? 간의 글리코겐 저장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 선생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골프 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더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실 때가 제일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걸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12번째 이야기 중에서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꼬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드시는 양은 한 꼬집입니다. 대략 0.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한도는 나트륨 기준으로 2g인데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입니다. 우리가 취침 전에 드시는 천일염 한 꼬집은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낮 동안 음식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드셔도 될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꿀도 당분이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양입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 5g에서 7g입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일반 설탕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꿀에 있는 천연 효소들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간에 연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타트체리나 키위 조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타트체리는 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방법이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나요? 수면제를 이미 드시는 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면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수면제는 증상을 억제하는 거라면 이 방법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을 해결합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갑자기 끊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천천히 줄여나가십시오. 이 방법으로 수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수면제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낮잠을 자도 괜찮을까요? 낮잠에 대해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20분 이내의 낮잠은 오히려 오후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 버리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2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세요. 오후 3시가 지난 후의 낮잠은 야간 수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방법은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3일 안에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수면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간의 글리코겐 리듬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수면의 질을 더 높여줄 추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너스 내용입니다.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가 쑤시고 근육에 쥐가 나고 잠들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다크초콜릿, 바나나입니다. 저녁 식사에 두부 한 모나 시금치 무침 한 접시를 추가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61세이신데 갱년기 이후에 수면이 크게 나빠지셨습니다. 잠들기는 하는데 2시간도 안 돼서 깨고 그 다음부터 뒤척이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저녁마다 두부 요리를 드시기 시작하셨고 취침전 꿀과 소금 조합을 병행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선생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잠들고 나서 깨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은 새벽 5시까지 주무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갱년기라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다음으로 햇빛 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낮 동안 실천하시는 거라 직접적인 취침 루틴은 아니지만 수면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이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를 좌우합니다. 우리 뇌는 아침 햇빛을 보고 나서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보셨다면 밤 9시에서 11시쯤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먼저 여세요. 밖이 밝으면 10분만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 계세요.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야외 밝기도 실내 조명의 10배 이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날 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 점수가 평균 27% 높았습니다.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732명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수면과 장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건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우리 장에는 95%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래야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발효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청국장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장 건강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된장찌개와 김치를 즐겨 드신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 또는 김치 한 접시. 이게 우리 전통 식단이고 동시에 최고의 수면 건강 식품입니다. 대단한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부터 먹어온 음식에 이미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64세이신데 갑상선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 중이십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수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셨고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됐다고 합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 때문에 평생 고생할 줄 알았는데 먹는 것 하나 바꿨더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호흡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이 왜 도움이 될까요? 숨을 오래 참고 천천히 내쉬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병원에 가실 것도 없고 돈 들 것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그냥 숨을 조절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7초 참는 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4초, 5초, 6초로 줄여서 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우리 몸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일기를 쓰세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깨셨는지, 아침에 개운한지 아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더 잘 주무셨는지, 어떤 날 못 주무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랐는지. 그게 여러분 맞춤 수면 개선의 시작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그동안 자식 키우고 가족 위해 평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가족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보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일어나서 멍한 느낌, 이른바 수면 관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멍하거나 피곤한 느낌 있으시죠? 그건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서 생기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처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오히려 더 깊이 주무시기 때문에 아침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습관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이 어렵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낮 시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8% 줄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 루틴을 실천하셔도 스마트폰을 보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충전은 거실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대 옆에 두시면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거나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습관이 훨씬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2번째 습관은 저녁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어르신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20대는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 정도 사라지는데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밤 10시에도 카페인이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후에 드시는 커피나 녹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후 1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콜라나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에는 따뜻한 루이보스 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번째 습관은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특히 취침 3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늦어도 저녁 6시 이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이완에 초점을 맞춘 운동은 저녁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 자꾸 깨는 이유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밤에 연료가 부족해서 비상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공복을 너무 길게 유지하면 간에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뇌는 새벽에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여러분을 깨웁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간에 연료 탱크를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 7가지 천연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꿀과 소금, 타트 체리와 소금, 올리브유나 요거트와 소금,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사과 식초와 소금, 그린 키위와 소금, 파인애플과 소금. 이 중 하나를 매일 실천하세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취침 전 스마트폰, 저녁 카페인, 저녁 격렬한 운동, 이 3가지는 반드시 피하세요. 여러분, 잘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기억력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시작해 봅시다. 꿀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따뜻한 물 한 컵. 이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내 속도에 맞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우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립시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남겨주세요. 첫날 어떠셨는지, 일주일 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